오늘 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이 치러집니다. 오늘 아침 링컨 터널의 사고로 맨해튼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었습니다. 오늘 오전 뉴욕행 NJ 트랜짓 열차 서비스가 전력 문제로 인해 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70대 한인 여성 보행자 2명이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허리케인 프랜신이 수요일 오후에 루이지애나주에 상륙할 예정입니다. 맨해튼 콘도에서 57세 여성이 강도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어제 애플이 새로운 아이폰 16 시리즈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풋볼 스타 타이릭 힐이 체포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에 과잉 진압이라는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한 교사가 5세 소년을 헤드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11월 5일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오늘 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이 치러집니다. 대선이 2달도 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TV 토론으로 박빙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질지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러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저녁 9시 첫 대선 토론에서 맞붙을 예정입니다. 대선이 2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라 오늘 열리는 토론이 대선 전 마지막 토론이 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즈와 시에나 칼리지가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며 두 후보자 간의 팽팽한 승부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8일 발표된 이번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48%대 47%로 1%포인트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9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1,695명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오차 범위는 2.8%포인트입니다. 한편 270 투윈닷컴에 따르면 지난 8월 시에나 칼리지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뉴욕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53%의 지지를 받으며 39%의 지지를 얻고 있는 트럼프를 14%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일요일 공개된 뉴욕타임즈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이 해리스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응답 유권자의 28%가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더 알아야 한다고 답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더 알아야 한다는 응답자는 9%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3분의 2는 해리스의 정책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해리스 캠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타고난 쇼맨십을 무시하지 않으며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토론을 앞두고 해리스 부통령은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의 호텔에 체류하며 준비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2016년과 2020년 힐러리 클린턴, 조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떻게 대했는지까지 낱낱이 분석하며 토론 실전 준비에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사 출신의 해리스 부통령은 검사 대 피고인 구도를 잡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몰아붙일 것으로 예상되며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참모들은 해리스에 대한 경멸감이나 인신공격이 아닌 정책에 집중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오늘 아침 맨해튼으로 출근하는 시민들이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었습니다. 오토바이와 차량이 링컨 터널 안에서 충돌하는 사고와 루트 3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겹치면서 교통체증이 더해졌는데요. 한편 이번 주에는 UN 총회와 9.11 추모 행사, 뉴욕 패션 위크 등으로 맨해튼 도로 곳곳이 막히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됩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항만청은 오늘 오전 링컨 터널 맨하탄 방향의 지연이 최대 90분 이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 오전에 발생한 오토바이와 차량이 링컨 터널 안에서 충돌하는 사고와 루트 3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겹치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을 일으켰습니다. 링컨 터널의 교통체증으로 인해 홀랜드 터널도 최대 60분까지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도 과도한 교통량으로 인해 위쪽 층에서 60분 지연, 아래쪽에서 45분 지연을 보고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도 오전 10시부터 뉴욕 펜스테이션을 오가는 철도 서비스 엠트랙 가공선 문제로 인해 중단됐습니다.
한편 이번 주 맨하탄 도로 곳곳이 막히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됩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유엔 총회가 개막됨에 따라 오늘부터 24일까지 2주간 유엔 본부가 위치한 맨하탄 미드타운 34스트리트과 63스트리트 사이 1에비뉴 인근 도로의 교통이 통제된다며 유엔 총회 기간만큼은 전철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 교통국에 따르면 유엔 본부 인근 FDR 드라이브도 통제되며 각국 원수들과 대사, 외교관들이 머무는 특급 호텔에서 유엔 본부로 이어지는 도로들도 이동 시간에 따라 교통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이와 함께 9.11 추모 행사가 열리는 내일 이른 아침부터 오후까지 9.11 추모 박물관이 위치한 로 맨하탄 지역의 교통도 통제됩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참석할 예정으로 사우스 엔드 애비뉴, 리버티 스트리트, 배터리 플레이스는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 북쪽 바클레이 스트리트, 남쪽 렉터 스트리트, 동쪽 브로드웨이, 서쪽 웨스트 스트리트까지의 교통도 통제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 오전 뉴욕행 뉴저지 트랜sit 열차 서비스가 전력 문제로 인해 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열차는 최대 50분까지 지연되면서 승객들의 불편으로 이어졌습니다. 김현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뉴욕 펜스테이션역으로 향하는 NJ 트랜짓 열차 서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출근길 주민들은 발이 묶였습니다. NJ 트랜짓은 허드슨강 터널 내의 전선 문제로 인해 전력 공급에 차질이 빚어져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암트랙과 NJ 트랜짓이 공유하는 전차선 와이어에 문제가 생겨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며 오전 10시 30분경 전력 문제가 해결돼 서비스가 재개됐지만 여전히 지연 사태를 겪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서비스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NJ 트랜짓과 암트랙에 대해 승객들은 지쳤다고 말합니다. 지난 6월 말에도 기록적인 폭염으로 5일간 열차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으며 열차를 통해 출퇴근하는 주민들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암트랙 CEO인 스티븐 가드너는 올해 노후된 전차선 와이어 교체를 위한 자금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뚜렷한 대응책이나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NJ 트랜짓은 매년 약 1억 1천만 달러를 코리도의 임대 및 유지 보수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으며 잦은 열차 지연 및 취소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부터 요금을 15% 인상한 바 있습니다. NJ 트랜짓 이용자들은 열차 지연 및 취소 사태에 대비해 대체 교통수단을 찾을 것을 권고하며 서비스 웹사이트를 참조하라고 공지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민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70대 한인 여성 보행자 2명이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7월에도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한인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바 있습니다. 보행자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장 기자입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경찰 등에 따르면 8일 오후 8시쯤 웨스트 에드셀 블루바드와 하일랜드 애비뉴 교차로 인근 모퉁이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이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으로 후송된 이들 보행자는 모두 팰리세이드 파크에 거주하는 70대 한인 여성으로 알려졌으며 정확한 상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행자를 친 운전자는 미시건주에 거주하는 백인으로 전해졌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경찰은 버겐 카운티 검찰청 등과 함께 이번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한편 팰리세이드 파크에서는 지난 7월에도 그랜드 애비뉴와 헨리 애비뉴 교차로 인근에서 50대 한인 보행자가 차량에 치여 병원에 후송됐다가 열흘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가족은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운전자에게 어떠한 혐의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보행자 안전 강화를 타운 경찰서 등에 공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의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 할 때 이를 무시하고 주행할 경우 $200의 벌금과 벌점 2점, 최대 15일간의 사회봉사명령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행자 역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 횡단을 할 경우 $50 이상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허리케인 프란신이 수요일 오후에 루이지애나주에 상륙할 예정이라고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가 밝혔습니다. 프란신은 멕시코 북동부에서 텍사스, 루이지애나에 걸쳐 많은 비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슈 기자입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열대 폭풍 프랜신이 화요일 이른 시간에 허리케인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요일 루이지애나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동부 표준시로 화요일 새벽 2시 업데이트에 따르면 이 폭풍의 바람은 자정 직후 약 시속 65마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랜신은 오늘 허리케인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크며 해안에 도착하기 전에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프랜신은 수요일 오후에 시속 100마일의 바람을 동반한 2등급 허리케인으로 루이지애나 남서부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당국은 폭풍이 멕시코만에서 강한 바람을 동반하며 약 140마일까지 확장됨에 따라 해안 지역에 허리케인 경보와 주의보를 잇따라 발령했습니다. 텍사스 하이 아일랜드에서부터 미시시피강 하구, 루이지애나의 버밀리움만까지 폭풍 해일 경보를 발령했으며 사빈 패스에서 동쪽으로 모건시티까지의 루이지애나 해안에 허리케인 경보가 발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폭풍은 멕시코 북동부에서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에 걸쳐 많은 비를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풍 경로에 있는 대부분의 지역은 4에서 8인치의 강수량이 예상되며 일부 지역은 최대 12인치까지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맨해튼 콘도에서 57세 여성이 강도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여성은 남편과 싸움이 벌어진 강도에 맞서다 얼굴을 총에 맞고 사망한 것인데 현장에는 남편뿐만 아니라 아들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월요일 밤 로우 맨해튼 콘도 건물에서 57세 여성이 강도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가정 간병인 잉주 류는 오후 11시 직후 44 마켓 스트리트에 위치한 투 브릿지 빌딩의 8층 복도에서 사망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검은색 스키 마스크를 쓴 두 용의자가 피해자의 남편을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으며 엘리베이터에서 강도짓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건물 안 8층 복도에서 류의 아들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싸움이 벌어진 가운데 문이 열렸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아들이 싸움을 말리려다 용의자 중 한 명에게 권총으로 맞았다고 합니다. 류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몽둥이를 들고 나와 가해자들과 맞섰고 남편과 아들 앞에서 안타깝게 얼굴에 총을 맞아 사망한 것입니다. 남편과 아들은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도들은 류의 남편의 휴대전화를 훔친 후 도주했으며 오늘까지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중 한 명은 빨간색과 검은색이 반반씩 섞인 후드 자켓, 다리에 흰색 줄무늬가 있는 검은색 바지,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검은색 후드 코트, 검은색 바지, 흑백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총격 사건이 일어난 8층 복도는 사건이 일어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여전히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류가 살해된 12층 건물에는 맨해튼 다리가 보이는 발코니가 있는 콘도 16개가 있습니다. 이 건물에는 1층에 유치원과 상업 공간도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어제 애플은 새로운 기능과 효율적인 성능을 담은 새로운 아이폰 16 시리즈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 외에도 애플은 새롭게 보완된 제품들과 소프트웨어 런칭을 공개해 대중들의 기대를 높였습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애플은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파크 스티브 잡스 시어터에서 신제품 발표 행사를 열고 아이폰 16 시리즈 등 최신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아이폰 16 시리즈는 기본 모델과 플러스, 고급 모델인 프로와 프로 맥스로 기본 모델과 플러스 사이즈는 지난해와 같지만 프로와 프로 맥스는 디스플레이가 더 커졌습니다. 가격은 전작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신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높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은 이번 시리즈에 새로운 카메라 컨트롤 기능을 도입하면서 실용성을 강조했고 고급 4800만 화소 광각 카메라, 5배 광학줌 망원 카메라 등이 탑재되는 등 카메라 기능을 강화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자체 개발한 최신 칩이 장착되면서 전작 대비 더 효율적인 전력을 구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더불어 애플의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가 아이폰에 최초로 탑재되어 기대감을 증폭시켰습니다. 팀 쿡 최고 경영자는 아이폰 16 시리즈는 처음부터 AI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애플은 소프트웨어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은 베타 버전으로 영어로 우선 제공된다고 전했고 내년에 중국어, 프랑스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더 많은 언어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어 제공 시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새 아이폰은 오늘 13일부터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호주,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등 59개국 이상에서 사전 주문할 수 있고 20일부터 매장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프로풋볼 NFL 마이애미 dolphins의 간판 스타 타이릭 힐이 경기장으로 이동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체포 과정 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이 폭언과 과격한 행동을 한 것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NFL 마이애미 돌핀스의 간판 스타 선수 타이릭 힐이 과격 운전을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검문 과정에서 경찰이 욕설과 난폭한 행동을 하면서 현장은 격앙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타이릭 힐은 잭슨빌 제규어와의 첫 경기를 위해 경기장으로 향하던 도중 난폭 운전을 이유로 경찰의 검문을 당하며 체포됐습니다. 3명의 경관은 욕설을 섞어가며 힐을 차에서 끌어내린 뒤 도로에 엎드리게 한 채 수갑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체포 영상이 공개되자 경관의 과잉 대응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 과속 단속을 하면서 수갑까지 채우고 욕설을 쓰는 것이 맞냐는 지적입니다. 경기 참여를 위해 경기장으로 향하던 동료 선수들이 길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있는 힐을 보고 차를 멈춰 세우고 상황 파악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향해서도 경관들은 면허증을 보여달라 지시에 불응하는 거냐라고 수차례 언성을 높였습니다. 당시 경기장 주변에는 수많은 팬들이 있었고 경찰의 과잉 진압 과정이 담긴 영상은 소셜미디어 상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흑인 선수를 향한 백인 경관들의 과격한 진압과 지시가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고 마이애미 경찰국은 해당 경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됐던 힐은 잭슨빌과의 첫 경기에 무사히 출전했고 20대 17로 상대편을 누르며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힐은 수갑을 찬 모습의 세레모니 퍼포먼스를 보이며 우회적으로 과잉 진압에 나선 경관을 비판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뉴욕시의 한 교사가 5세 소년을 헤드락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체벌이라기보다는 아동학대로 여겨집니다. 한편 뉴욕시 공립학교에는 체벌이 금지돼 있지만 적지 않게 체벌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찰에 따르면 뉴욕시 맨하탄의 해밀턴 하이츠 지역에 있는 PS 153 아담 클레이턴 파웰 주니어 초등학교에서 어제 오후 1시 30분쯤 46세 앤토니 윅스가 5세 학생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5세 어린이가 사건 직후 뉴욕 프레스베테리안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얼마나 심각한 부상 정도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폭행의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경찰이 전했습니다. 뉴욕주는 학생 체벌이 금지되고 체벌 시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게 돼 있지만 체벌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주 수사관들은 지난 5년 동안 뉴욕 학교에서 1,600건 이상의 체벌 사례를 입증했습니다. 체벌 중 대부분은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임즈 유니언은 뉴욕주 교육부가 지난 5년 공립 및 차터스쿨에서 체벌에 대한 약 18,000건의 불만 사항을 접수했다고 전하고 교육부가 연방정부의 체벌 사례를 과소 보고했으며 주 교육부의 기록이 대중에게 쉽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조지아주 연방법원이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세 번째 시도에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알라바마, 아칸소, 플로리다 등 7개 주 검찰총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교육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조지아주 연방판사가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한 공화당의 보류 요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보류 요청을 내린 랜달 홀 판사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7개 주가 교육부의 권한 초과 가능성을 입증했으며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 내려진 명령은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앞서 아직까지 뉴욕시는 교내 스마트폰 전면 금지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시행 보류 입장을 밝힌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내년 가을 학기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미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수립한 수백 개의 학교에서 모범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조지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교사 2명, 학생 2명이 숨진 일을 인용해 학생이 긴급 상황에 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뉴욕시는 교내 휴대폰 사용 정책을 각 학교의 재량에 맡긴 상태입니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한인타운 팰리세이드 파크의 시의원에 도전하는 민주당 후보 신창균 현 교육위원과 이상희 현 시의원을 후원하는 후원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6월 한인 후보 4명이 열띤 경쟁을 벌여 관심을 모은 뉴저지 한인타운 팰리세이드 파크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는 폴 김 현 시장의 적극적 지원을 받은 신창균 후보와 이상희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바 있습니다. 신 후보와 이 후보는 민주당 러닝메이트를 이루어 오는 11월 5일에 치러질 팰리세이드 파크 시의원 본선거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68세인 신창균 후보는 LG 미주 본사 부사장을 역임한 주재원 출신으로 지난 2022년부터 팰리세이드 파크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며 높은 신망을 쌓아왔습니다. 34세인 이상희 의원은 유능한 세법 변호사입니다. 뉴욕주 하원 제25선거구에 출마한 케네스 백 후보가 가을 학기 백투스쿨 기간을 맞이해 선거구 내에 있는 학생 200여 명에게 지난 주말 동안 책가방과 노트, 볼펜 등 학용품을 전달했습니다. 케네스 백 후보는 파킹장에 설치된 놀이공원에 놀러온 어린이들과 부모들을 일일이 만나 악수하며 책가방과 학용품 그리고 티셔츠를 건넸습니다. 이날 케네스 백 후보는 알렌 셔먼 유태인 담당 선거본부장과 젠더 우 법률 고문 그리고 선거 자원봉사자 4명과 함께 주민 500명에서 600명을 만나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슈들에 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로버트 메넨데스 뉴저지 연방상원의원의 자녀 임기를 채울 후임으로 필 머피 주지사 비서실장 출신의 조지 헬미가 취임했습니다. 머피 주지사의 오랜 측근으로 여겨지는 헬미는 내년 1월 3일까지 메넨데스 의원의 자녀 임기까지 약 5개월 동안 뉴저지 연방상원의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메넨데스 의원은 배심원단으로부터 부패와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결국 지난달 자진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뉴저지 민주당 내에서는 오는 11월 5일 뉴저지 연방상원의원 본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는 앤디 킴 연방하원의원을 후임으로 지명하라는 요구가 컸지만 머피 주지사는 자신의 측근으로 평가되는 인물을 선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첼시 피어스 브루클린 체육관 밖에서 53세의 한 남성이 다른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칼로 목을 베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칼을 휘두른 용의자는 아직 도주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사건은 셰머훈 스트릿에 있는 첼시 피어스 피트니스 체육관과 같은 블럭에서 발생했는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말다툼을 벌였으며 가해자가 피해자 뒤로 다가와 목을 베고 도주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부상을 당하고 체육관으로 달려갔고 직원들이 911에 전화했다고 체육관 측이 밝혔습니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는 브루클린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은 그의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